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카고와 샬럿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뉴욕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힐라와 뉴욕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원정에서 만나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라빈 이탈 이후 상승세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드러먼드의 리바운드 장악은 좋지만 외곽이 없기에 스페이싱이 되지 않았고 코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화이트가 뉴욕전에서 살아났고 이 경기에는 라빈의 복귀도 유력합니다. 샬럿은 세크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3쿼터까지 상대에 밀리고 있었기에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4쿼터를 리드하며 승리했습니다. 부상을 안고도 뛰고 있는 테리 로지어가 34득점을 몰아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벤치에서 나선 워싱턴과 스미스 주니어 등의 외곽포가 터졌습니다. 헤이워드와 윌리엄스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마틴과 리차 등이 공백을 메워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부진하던 코비 화이트가 살아났기에 드로잔과 함께 득점 쟁탈전에서 상대를 앞설 수 있습니다. 샬럿이 세크를 잡긴 했지만 여전히 로지어를 제외하면 볼핸들러 역할을 할 선수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윌리엄스가 없는 원정팀 상대로 드러먼드의 보드 장악도 있을 시카고가 승리할 것입니다.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휴스턴과 미네소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브루클린을 잡고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야투 난조 속에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후반을 압도했습니다. 요키치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제외하면 서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하는 센터 센군이 다시 한번 30득점 경기를 했고 벤블릿이 21점 10어시스트로 뒤를 바쳤습니다. 브룩스와 이슨의 부상 이탈에도 제프 그린과 탐슨, 할러데이 등이 벤치에서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홈에서 뉴올에 완패하며 1위 유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오클과 덴버가 맹추격 중인 서부 컨퍼런스기에 살얼음판을 걷는 최근입니다. 에드워즈가 2경기 연속 30득점을 넘기며 맹활약했지만 타운스와 고베어 등이 상대 빅맨의 페인트존 침투를 제어하는 데 고전했고 맥너플린과 앤더슨 등 벤치 주축 선수들의 득점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휴스턴은 센군과 벤블릿, 자바리 스미스 등 주전 선수들이 나서는 구간의 마진을 잘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는 센군을 높이로 막아낼 고베어가 있고 에드워즈가 헐거운 그린의 수비를 공략할 것이기에 주전 구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벤치가 최근 부진하긴 하지만 주전의 우위가 유력한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은 미네 원정에서 전반에 어느 정도 승부를 가르며 승리했습니다. 백투백으로 브루클린과 미네소타를 상대하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서부 1위 팀을 제압했습니다. 백투백 경기에 출전해 30분을 소화한 자이온이 야투율 70%를 넘기며 27득점했고 맥컬럼은 다시 한번 3점슛 4개를 성공했습니다. 트레이 머피의 부상 이탈 이후 출전 시간이 늘어난 알바라도와 마샬, 다니엘스 등 벤치의 지원도 안정적입니다. 클리퍼스는 피닉스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강팀들이 많은 퍼시픽 디비전 팀이기에 컨퍼런스 승률 관리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6화를 넘기며 선두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등 올스타 포워드 듀오는 나란히 30득점 7리바운드 2스틸을 기록하며 주전 구간을 폭격했고 하드니 11개의 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뉴올은 엄청난 떡대를 자랑하는 자이온을 앞세워 레너드와 조지 등 스윙맨이 어울리는 선수들을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너드 외에도 클리퍼스는 하든과 주바치 등이 스위치를 통해 자이온의 페인트존 침투를 최대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레너드가 확실하게 살아난 클리퍼스가 연승팀 대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댈러스와 포틀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는 목요일 첫 경기에서 전반에 이미 31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며 완승했습니다. 야투와 자유투 모두 10개 이상을 성공한 슈퍼스타 돈치치가 41득점을 몰아쳤고 어빙은 29분 동안 29점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졌던 어빙과 조시 그린 등이 돌아오며 드디어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기에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 라이블리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이 경기 출전이 쉽지 않습니다. 포틀은 6명의 선수가 리바운드 5개 이상을 잡아내며 댈러스 상대로 제공권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슈퍼스타 듀오를 수비로 제어하지 못했고 야투 난조에 빠지며 완패했습니다. 사이먼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에이튼의 이탈 속에 페인트존에서 득점할 선수가 없었고 그랜트의 부진이 제법 길어지고 있습니다. 포틀은 사이먼스와 브록던, 샤프와 핸더슨 등 경기당 15점 이상이 가능한 백코트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트의 부진 속에 페인트존 내의 득점에서 상대에게 크게 밀립니다. 돈치치가 상대 매치업을 경기 내내 폭격할 수 있고 어빙과 하더웨이가 뒤를 바칠 댈러스가 무난히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댈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덴버와 올랜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는 골스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와 나서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그러나 골스를 상대하기 이전 휴식일이 길었기에 요키치와 머레이 등이 굳이 휴식을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네소타와 오클라호마 등 컨퍼런스 우승 경쟁팀들과의 치열한 순위 싸움이 있기에 동부의 다크호스 올랜도 상대로 풀 전력을 가동할 것입니다. 고든이 돌아온 포워드진도 포터 주니어와 함께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랜도는 역대급 승부가 펼쳐진 세크 원정에서 분패했습니다. 후반을 지배하며 승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연장을 허용했고 2차 연장 끝에 패했습니다. 그래도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으로 인해 빠르게 빠진 경기에서 44점을 몰아친 반케로를 비롯해 석스와 휴스탄 등 어린 선수들이 잘해줬고 특히 3점 성공률이 대단했습니다. 올랜도는 웬델 카터와 비타제, 오케케 등이 골밑 수비에 나서는데 세크 상대로도 리바운드를 20개 가까이 내주는 등 제공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키치 상대로는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것입니다. 머레이와 요키치가 주전 구간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것이고 레지 잭슨이 벤치에서 리드를 지킬 덴버가 승리할 것입니다. 덴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